그래서 여러분들 청나라의 청일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일본 이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본 이깁니다. 정말 그 청일전쟁 이거 보면 기가 안 차. 완전히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청나라는 어떻게 하든 전쟁에서 전투에서 지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장소를 죽여요. 그냥. 그러니까 전쟁에서 처음 싸워서 독실에 졌잖아. 그러면 그 장수가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 어차피 돌아가면 죽으니까 도망치는 거야. 그리고 전쟁에서 졌는데 안 졌다고. 그 전쟁에서 얼마나 정보가 중요해요. 근데 그 2년 같은 시기에 전쟁에서 자기가 졌는데 안 졌다는 식으로 계속 속여서 보내. 그래서 전쟁에 대패를 했는데 이제 그때 서태후가 상을 내립니다. 이용자 굉장히 큰 상을 내. 아 전쟁 잘했다. 그런 완전 그 청나라 병폐가 있었고 그리고 포탄을 쐈는데 쓰레기가 나와. 근데 쓰레기가 나와. 모래 막 차이. 화약이 귀 안 되고 한 대만 멀쩡했지 뿌리까지 다 썩은 거야. 이미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청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맺는 조약을 뭐라고 하냐면 강화조약이라고 합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강화조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자, 전쟁이 끝나자, 대신에 서로 간에 조건이 있다 라고 하면서 한 게 시모노세키라는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청일전쟁이 시모노세키에서 일어난 시모노세키라고 시모노세키 계속 세키하는 게 좀 그거네. 하여튼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천하의 나쁜 놈이죠, 그죠? 근데 그 읽어보면 장난 아니에요. 존경심물로 나 진짜 완전 늙는 거 아니야? 인간으로서 존경심물로 그 다음에 이용장도 청일전기 볼 때는 진짜 전쟁할 때는 진짜 웃긴데 애국자 둘 다 애국자. 일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일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청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애국자의 모습을 보면 존경심물로 나온다니까. 비록 다른 나라 다 다르지만. 것으로 알겠으므로 독립을 없을 것이다. 이 배제한다. 조약 1조입니다. 그 전까지 그러면 공무를 보냈다 안 보냈다? 청나라에 보냈다. 이걸 폐지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이때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1894년도에 이거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세 글자예요. 땡땡 맞아. 독립문입니다. 박수. 자, 독립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우리가 TV에 봐봐요. 서재필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독립이에요? 청나라로부터 독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조선의 왕에서 황제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대한제국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자, 가보죠. 이제 청나라 전쟁 시모노세키 이후에 우리는 아무런 기여를 안 해서 심지어 중국을 좀 도왔습니다. 심지어 비공식적인 루트로 그 일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일본을 독재하라는 거. 조선이. 근데 이 전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채 전쟁이 끝나고 강화조약이 끝났습니다. 발언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사직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문을 하러내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문이 어딘 줄 알아요? 청나라 사신이 들어오면 환영하는 문이야. 남별궁을 개조해요. 원구단을 만들었다. 남별궁이 어디냐면 그 청나라 사신이 머물러서 편하게 거하는 별장 같은 곳이야. 원구단이 뭐냐면요,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늘을 향해 제사를 지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언제부터 못 지냈을까? 맞춰서 나한테 다 줄게요. 절대 못 맞출걸? 누가 못 지내겠을까? 세종대왕 때부터 못 지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거 청나라에서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 황제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세종대왕이 철저하게 사대와 모화의 그 원리를 잘 이용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납작깁니다. 세종대왕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인물이지만 이 부분에서만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에서 우리 대한 제국이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된 거야. 황제 허락 없이. 조선에서 대학을 바꾸고 대청연호 날짜를 같이 연을 같이 썼다는 거야. 뭐 누구 황제 몇 년 이걸 우리도 같이 썼어. 나라가 올해는 청나라 황제 몇 연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년을 썼다는 거예요. 개국 방법을 바꿔서 우리가 쓰기 시작했고 대군주 대황제 존호를 받들어 사용해서 세계 각국의 제왕들과 대등한 위치를 회복하였다. 누가 회복시켜줬어요? 우리가 회복했어요? 누가 회복했어? 일본이 시켜줬어요. 우리가 얻지 못했어요. 슬프네요. 전쟁 직후에 처음에 뭐라고 했죠? 사신이 와서 처음에 뭘 우리나라를 천국의 속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쟁 직후에 쓰는 언어가 달라져. 초록 파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왕제는 영변 대왕제의 변하시는데 같은 위치에서 얘기해요. 이거 말고 잠깐만요. 이거 말고 잘렸구나. 이 외에도 보면 엄청 겸손해. 엄청 겸손하게.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했던 이 국제관계, 청나라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일본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러시아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 가운데 조선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여러분 조금은 이해했을 거예요. 국제관계에 대해서 알고 이걸 봐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걸 쭉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쉴까요? 지금 이 내용이 혹시 재밌다고 느끼는 사람은 저희가 한 100명이나 1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쉬운 내용은 아니고, 어려운 내용이 있고,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가질 접점이 없다 보니까 자칫이 아니지. 대놓고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당연히 우리가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숨쉬고 우리 삶을 결정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맥락들이 있다. 자유라는 게 우리는 공기처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쟁 중이지 않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 중이고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어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투입한 그 천여 명, 40여 명이 투입된 부대 전체가 그중에 한 명 살아가지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문도 모르는 21살부터 24살의 젊은이들이 불쏘고 낯선 땅에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가서 재죽음을 당했다는 자체가 저는 좀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친구들이 태어났다면 뭐 아무리 비극적인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하던들 어떻게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조사 받았을 것인데 우리 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둘째 아들이 3학년, 우리 셋째 딸이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넷째 딸이 5살입니다. 넷째 딸은 말이 안 통하고 셋째 딸까지 나는 제 1년에 한 2-3번 물어보는 것 같아요. 행복하냐?
너 물어봐. 왜 행복하냐고. 이유 다 행복하대. 왜 행복하냐고 물어봐. 근데 우리 둘째까지 항상 웃겨.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행복하대. 엄마 아빠는 있어서 행복하고, 뭐 태권도에서 동료들도 이번 주 가서 행복하고, 뭐 교회에서 이번에 퀴즈 많이 나서 선물 받아서 행복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자기는 북한에서 안 살아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불만 소극적으로 해줘서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버튼이 하나 있다. 누르면 전 세계 어디든지 랜덤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누를 것입니다. 여기서 누를 사람. 그거 잘 그거 조금 위에서 태어나면 어떡해요? 조금 위에 휘어져서 위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지. 그 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고 너무나도 행복한 나라입니다. 계속 할게요.